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2부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2부는 1부보다 좀 더 재밌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용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Q&A 시간에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1, 2부를 배운 이유 또한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서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회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상품 등록, 상세 페이지 등록하는 방법, 또 세 번째, 노출이 잘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다들 뭐 키워드, 뭐 썸네일 이런 것들만 중점을 두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초 설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 네이버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를 치시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시면 판매자 가입하기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자 유형에는 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개인은 사업자 없이 네이버 회원 가입하듯이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시고 진짜 말 그대로 사업자 없이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꼭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없어도 시작은 가능하시거든요. 일단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시기 전에 개인으로 가입을 하시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해보신 후에 내 적성에 진짜 잘 맞다 하시면은 그때 사업자 전환을 하셔도 늦지 않으시고요. 막상 해봤는데 소문처럼 돈도 안 벌리고 재미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내지 않으시고 탈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으로 하시다가 탈퇴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업자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배우기 어렵지 않고 수익이 생각보다 쉽게 벌리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한다면 재미를 붙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말 그대로 내가 간이 사업자나 개인 일반 사업자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해외 사업자는 말 그대로 해외에 이민을 갔거나 해외에서 거주하실 때 해외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하시다가 나는 좀 사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해서 사업자로 전환하실 분들은 버튼 하나로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으로 시작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관리자 페이지는 이런 모양새예요. 왼쪽에 상품 관리, 상품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쫙 있고 오른쪽에는 주문이 들어왔는지 내가 물건을 어떻게 몇 개가 배송 중인지 뭐가 반품인지 어떤 게 취소가 들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저렇게 한 판이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칸을 보시다면 이제 왼쪽에 상품 등록을 해볼 거예요. 아까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이제 만약에 땡땡이 원피스를 내가 팔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 제품을 사진을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 저장을 해 놓으시고 상품 등록을 그것을 토대로 해 볼게요. 그랬을 때 왼쪽에 상품 등록 누르신 다음에 맨 처음 해야 될 일을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원피스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패션 의류, 여성 의류, 그리고 원피스가 되겠죠. 저 카테고리가 굉장히 예민한데요. 제목이랑 금액이랑 다른 부분은 다 수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카테고리는 수정이 안 돼요. 한번 상품 등록을 했으면 카테고리는 절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처음 등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카테고리 선택, 패션 의류, 여성 의류, 원피스 저렇게 1, 2, 3번 저렇게
클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까처럼 검색창에 원피스 해서 검색창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아까 그 원피스를 판매하고자 한다 하시면은 원가, 판매가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옷을 얼마에 팔 것인가 했을 때 제가 1.5배, 기본 1.5배를 측정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 옷이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은 사이즈와 우리나라에는 이런 컬러를 본 적도 없어, 엄청 생소하지만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슈화가 될 것 같아, 그런 기발한 아이템을 보셨다면 판매가는 4배, 5배 붙이셔도 괜찮아요. 평범하지 않는 물건을 나만 팔 때는 진짜 마진율이 내 맘대로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물건 찾는 시야만 있으시다면 이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적성에 잘 맞으실 거예요. 적성에도 맞는데 이제 매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스릴 있는 이제 게임이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고 수량. 내가 물건을 소싱을 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그 상점에 그 재고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량이 넉넉히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수량을 여기다가 재고를 적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물건 너무 이쁜데 내가 재고가 10개 미만이다, 이런 데는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재고가 넉넉한 상점에서 그런 아까처럼 그 점수가 5점에 가까운 그런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상점으로 컨택을 하셔서 재고도 넉넉한 아이템을 발굴해 오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옵션이 있어요. 옵션은 컬러와 사이즈 이런 것들을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옵션은 직접 입력하기를 누르시고 단독형과 조합형이 있어요. 조합형을 누르신 후에 옵션이 만약에 컬러만 있다,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다, 그러면 옵션의 개수는 1개지만 옵션과 컬러가 여러 개다, 그러면 옵션은 2개로 잡으시고 컬러와 사이즈를 따로따로 저렇게 2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옵션, 컬러, 뭐 블랙, 화이트, 사이즈는 밋, M하고 라지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옵션 그 초록창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서 전체 선택하신 후에 재고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에 일괄 수정을 누르시면은 그 판매 그 재고 수량이 그 품절에서 판매 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옵션 활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대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옵션가에 추가 금액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옵션가에 뭐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수기로 쳐주시면은 옵션 플러스 가격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가도 한번 변동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거를 3,000원 싸게 팔고 싶다 하실 때는 빼기 3,000원 누르시고, 나는 이거 라지는 5,000원 높게 받고 싶다 하시면은 5,000원 누르시면은 그 제품 라지 사이즈만 옵션가가 5,000원 플러스해서 판매가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옵션가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제는 이미지. 대표 이미지는 가장 한눈에 잘 나온 옷을 입은 그 모델의 사진으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서브 이미지는 총 9장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9장을 꽉 채워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 기능이 있어요. 동영상 기능을 항상 동영상을 넣어주면 이제 노출이 2번 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사진만 노출이 되는 게 동영상에도 저렇게 이미지를 그 동영상 파일을 넣어주시면 노출이 두 군데서 되거든요. 동영상에서 되고 사진에서 되고 노출이 2배로 돼요. 그래서
동영상을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동영상이 없다 그러시면은 사진을 어플에 넣으셔서 동영상화 시키셔서 그거를 다시 압축해서 여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래도 그게 동영상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동영상화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저 옷을 직접 입고 동영상을 찍으셔도 돼요. 일단 저렇게 동영상을 비워두시면 노출이 2번 될 거 이제 한 번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동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우리 페이지에 이제 그 물건을 주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체류 시간이 길어서 우리 페이지가 상위에 노출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동영상은 꼭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검색에 노출을 도와주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 중요하고 빼놓지 말라고 하는 정보들 옆에 다 빨간 버튼이 동그라미가 주어져 있어요. 저게 빼먹지 말고 꼭 빈칸을 채워주라는 뜻인데 정보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저런 정보를 비워두시면 그만큼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빨간 버튼이 옆에 그려져 있는 곳은 꼭 다 빈칸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매 혜택 조건도 잊지 말고 꼭 포인트를 챙겨서 넣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물건 사면 리뷰를 적잖아요. 근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리뷰를 적어달라고 그러면 안 적어줘요. 너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배민에서도 보시면 물건 음식 받고 후기 써달라고 하면서 미리 서비스를 주잖아요. 그럼 의리로 이제 고객들이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후기를 꼭 올려주거든요. 뭐든지 혜택을 주지 않으면 리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구매 혜택 조건 꼭 물건 후기 쓰고 포인트 받아가시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뭐 1,000원이라든지 동영상까지 남겨주면 뭐 500원을 더 드린다든지 해서 꼭 구매 혜택을 써주시면 포인트를 주는 거 꼭 약속을 받아내시고요. 그리고 검색 설정. 검색 설정은 우리가 제목에서 제목을 만들었을 때 부족하다 싶을 만큼의 뭐 키워드가 있으실 거예요. 요새는 뭐 큰 키워드는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라도 사용하다 해서 검색 되게 많이 해서 넣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목을 놓치셨다면 검색 설정 안에 들어가시면 10개 검색 태그 유형이 있어요. 거기서 10개를 체크만 해주셔도 여기서 유입이 또 되거든요. 네이버가 제목에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검색 설정에 태그를 유형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10개를 체크만 하면 되니까 꼭 그 서비스도 놓치지 마시고 꼭 10개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는 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름 만드는 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름에 꼭 샵 이름을 넣어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네이버에서 유입을 시켜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고객들이 우리 샵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제목에 우리 샵 이름을 남겨주지 않으면 이게 쇼핑에서 안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주입시켜주는 용도로라도 처음에는 샵 이름을 넣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샵 이름을 넣으시고 제목을 만드실 때에도 너무 많이 이제 검색, 광고하는 곳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키워드 순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는 것도 힘든데 뭐 키워드 공부해야지, 뭐 키워드 공부방에서 또 따로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사기를 무너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든지 심플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목을 만들 때에도 만약에 아까 그 땡땡이 원피스였다고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그 원피스를 그리세요. 그리고 제목을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넣으시면 돼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계절과 소매 길이, 치마 길이, 그리고 패턴, 소재, 이런 것들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올 그 매 달마다 그 특정일이 있어요.
뭐 4월 달에는 뭐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 뭐 3월 달에는 화이트데이 이런 식으로 매 달마다 이슈화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을 미리 한두 달 먼저 제목에 써주신다거나 뭐 선물, 뭐 화이트데이 여친 선물, 뭐 발렌타인데이 남친 선물 이런 식으로 엮어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키워드를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키워드를 남의 거 베끼는 것보다 우리가 그 아이템을 상상하면서 아이템에 관련된 단어를 만드시는 게 저는 더 효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골치가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설정에서 10개의 태그를 또 검색할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유입이 굉장히 많이 돼요. 어떤 분들은 내 아이템은 절대 검색이 안 된다.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강생분들 거 들어가 봐요. 그러면 유입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그분이 통계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유입이 되는 거를 아예 모르고 있는데, 네이버는 우리가 올린 물건을 절대 그냥 냅두지 않고 유입을 계속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꾸준히 올리라고 하는 게 네이버가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는 상품 등록을 계속 올리고 그 물건을 많이 세팅해주는 게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아까 여기다가 처음 화면에다가 제목을 만들어 주셨다면은 상세 페이지 안에 제목을 복사해서 한 번 더 넣어 줄 거예요. 그랬을 때 노출이 더 잘 되거든요. 네, 빨간 버튼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은 항상 소제목으로 분류를 해주세요. 소제목. 좌측 상단 보시면 제가 소제목에 박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목은 항상 저 소제목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뭐 구매평 작성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해드려요. 물품 받으시면 꼭 구매 확정, 구매평, 후기 적어주시면 포인트 챙기세요 라는 말을 언지해 주세요. 왜냐면 후기 쓰면은 포인트 준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저렇게 한 줄 저렇게 써 넣으면 누군가는 보고 후기를 써주시기 때문에 저런 거를 기입해 주시고, 저거를 한번 그 텍스트 창에다가 복사를 이미 해놓고 그거를 할 때마다 붙여넣기 해서 써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때그때 상세 페이지를 꾸미고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목 위에는 이 아이템에 대한 설명, 이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에요, 어떤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정감 가게 재밌게 세 줄만 넣어주시면 돼요. 꼭 제목 위에. 그리고 제목을 넣어주시고 제목은 항상 소제목으로 저렇게 바꿔주신 뒤에, 그리고 저희는 구매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구매 대행은 배송 출고지가 중국 주소를 넣기 때문에 통관 부호를 넣는 박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통관 고유 부호를 넣어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통관 부호를 적어달라고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박스를. 그래서 그리고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바로 배송이 아니에요. 국내 배송이랑 다르게 우리는 해외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거고, 중간에 배송 대행지 거쳐서 인천에서 또 13가지의 통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오지 않아요. 7일에서 10일 정도의 배송 시간이 걸리거든요. 게다가 뭐 파도가 치고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럴 수도 있으니 안심하시고, 그래도 우리 샵은 제품도 좋고 이쁜 거 남들이 안 파는 거 많이 파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배송인지 알고 주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배송이고 며칠 걸린다, 넉넉하게 기다려 달라 라는 말은 항상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쿠팡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와서 여기에 적응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배송은 뭐
우리한테는 하루가 고객님들한테는 거의 일주일의 시간처럼 느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만 인지해주면 구매 대행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품 등록 이미지를 한꺼번에 블록이 해서 한꺼번에 안 칠 수가 있어요. 사진은 항상 많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사진이 많으면 우리 페이지에서 구매자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상위 노출의 기회가 생기고, 상위 노출의 조건은 이제 후기도 많으면 상위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항상 제품을 올릴 때에는 한 계절 먼저 올려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 제품을 남들보다 먼저 올리면 검색이 클릭수가 많이 돼서 정말 그 옷을 입을 계절에 그 물건이 상위에 노출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을 듣고 만약에 쇼핑몰을 오픈하실 분이 계시다면 가을옷, 긴팔, 우리는 지금 반팔 입고 있지만 긴팔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을에는 겨울옷을 올리시고, 겨울에는 이제 봄옷을 공략하셔야 돼요. 봄에는 또 여름옷을 공략하시고, 이렇게 한 계절씩 앞당겨서 상품을 등록을 해주셔야지 그 계절에 미리 보고 사람들이 그 의류를 주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아래는 필독사항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필독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컬러와 실제 컬러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주의해 달라고 미리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이즈도 우리가 사이즈를 알려드렸지만 재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미리 이거 틀릴 수 있다. 재는 사람에 따라 뭐 1, 2cm, 3cm까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배송이라서 7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뭐 해운으로 오는 경우 배에 파도가 많이 치면은 우리 배송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늦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취소나 뭐 반품이 안 된다, 그 정도의 멘트를 필독사항에 미리 넣어주게 된다면 정말 그게 진짜가 됐을 때 저희도 뭔가 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필독사항을 넣지 않고 딱 옷만 올리고 제목 올리고 이렇게만 했다, 그럼 나중에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옷은 안심하고 오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기다려달라고 안심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옷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하고 저희랑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객을 아이처럼 보듬어 주시고 챙겨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진 넣고 맨 아래 필독사항 넣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네, 저장란이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저장해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전시 상태에는 저 컨셉이 되면 돼요. 전시 컨셉 저렇게 불 들어오고 오른쪽 하단에 저장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상품이 노출이 돼요. 우리의 스토어에. 그래서 오늘 회원 가입하고 오늘 상품을 올리고 스토어 오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동대문에 가서 밤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사서 그 옷을 입고 촬영을 하고 포토샵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해서 옷을 파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는 중국 플랫폼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에서 사진만 갖고 와서 배송도 배송대행지 업체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집에서 출근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요새 굉장히 많이 출근하기도 조심스럽고 좀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직장 생활하기 뭐 어려우신 분들이나 취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빨리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금액, 비싼 금액에 뭐 학원들도 되게 많겠지만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네 라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몰라도 가능하시니까 좀 마음을 열고 재밌게 게임처럼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해요. 좀 전에 제가 하는 방법으로 쇼핑몰에 저렇게 옷 하나가 진열이 됐잖아요. 결코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 거고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그 오해를 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와요. 이렇게 재미삼아 올린 내 옷이 진짜로 주문이 들어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수강생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무 떨린대요. 주문 들어오는데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떨리는 거겠죠.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떨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시면 떨릴 일이 생긴다는 거,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이렇게 신규 주문이라고 해서 숫자 1이 딱 떠요. 그러면 뭐 심장이 떨린다고 하면 저한테 무조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숫자 1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배송 지연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외 배송 물품이기 때문에 뭐 7일에서 10일 혹은 2주의 시간이 걸리니까 안심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안심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발송 지연 사유, 뭐 상품 준비 중이 될 수가 있겠고, 저기 세모칸 누르시면 저기 안에 뭐 해외 배송도 있어요. 거기서 체크하시고 발송 기한은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 8월 18일이면은 뭐 2주 후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뭐 3주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배송 대행지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송 기한을 설정할 수가 있고, 발송 지연 멘트에다가 저희는 며칠에서 며칠 정도의 배송이 이루어지니 안심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발송 지연 처리 버튼을 누르시면 그 2주 정도까지는 고객한테 뭐 아무런 제 물건 언제 와요? 이런 문의도 안 오거든요. 믿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발송 지연 처리는 꼭 멘트를 먼저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처음에 가장 먼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하시고 타오바오에 물건을 주문하시러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주문했고 이틀 정도 지나면 물건이 배송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배송 대행지에 가서 배송 대행 신청서를 써주겠죠. 그리고 수취인 이름을 넣고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쓴 다음에 한 일주일, 4, 5일 정도 기다리면 운송번호가 또 하나 만들어져요. 이거는 CJ 운송번호거든요. 그 운송번호를 여기에다 또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어디냐면 고객이 주문한대요.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문서가 이렇게 도착을 하거든요. 주문서에는 내가 산 물건, 상품 번호,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통관 고유부호, 또 배송지, 이렇게 신청서가 작성이 돼요. 주문 신청서가. 그러면 확인하시고 배송대행지에서 CJ로 부여된 운송번호를 저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저기 1번, 2번, 3번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1번에다가 박스에 클릭을 해주신 후에 배송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배송대행지는 CJ 대한통운 택배사로 알고 있어요. 대한통운 택배사를 클릭해 주시고 혹은 해당 택배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택배사, 그런 다음에 운송번호를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발송 처리를 누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난 거예요. 배송대행지에서 송장번호만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났고, 그 나머지는 고객이 물류 추적은 고객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객한테 운송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객이 물류 추적이나 내 물건이 뭐 인천 세관에 있구나, 세관에서 13가지 통관 절차를 밟고 있구나 라는 거를 고객이 직접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던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안 쓰이고 손이 많이 안 가요. 단지 처음에 마음이 무거울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유 있게 시작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요. 발송 처리를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진행을 해 주시면 이런 박스가 떠요. 아직까지 주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주문 이후의 상황이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등록만 해봤는데 주문 이후에는 어떤 모양새인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거 누가 보여주지도 않고 엄청 궁금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운송번호 넣고 배송 처리 눌렀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떠요. 선택하신 1개의 주문건 중 1개가 발송 처리가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정보로 발송 처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확인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주문건 발송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송장 번호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주문 내역 하단의 송장 수정 버튼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죠.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우리가 몰라도 네이버는 다 알려줘요. 너무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운송번호를 실수해서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송장 번호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 누르시고 발송 처리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배송받고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등록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하다 보니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 가서 운송번호로 전달받고 배송은 배송 대행지에서 해주고 우리는 집에서 컴퓨터로 이것만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게임처럼 다가간다면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한 달만 하시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쉽다고. 처음에는 상품 등록하는데 정말 3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 1시간, 상품 고르는데 1시간, 올리는데 1시간. 하지만 한 달 동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30분밖에 안 걸려요. 한 번 올리는데. 그래서 시간도 단축되고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어렵다는 그 생각을 접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더 이상 뭐 복잡하게 배우시려고 하시면 엄청 많은 복잡한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 같은 방법으로 저의 수강생들은 지금 월 매출 3천만 원까지 벌고 계시는 거 보면 제 방법이 틀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뭐 3천만 원 버신 분들은 소수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하셨고 지금은 집에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마음의 차이예요. 내가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딱 보시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마존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한글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구매 대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웠던 점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제 저도 느꼈지만 이제 많은 분들도 느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물건이
처음에는 올렸을 때 내 물건은 찾아도 없어요. 도대체 10페이지 넘어갔을 때까지 내 물건이 안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는 6개월까지만 그래도 하면은 그 이유는 좀 수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 1년 정도만 되면은 되게 많이 수월해요. 따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계속 일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1년이 넘었고 파워가 되고 빅파워가 됐을 때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랬을 때 나한테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이 내 물건이 필요해서 사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쟁자도 없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왜냐면 우리 자리를 뺏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환멸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을 생각해주는 좋은 손님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 없어요. 왜냐면 이런 좀 약간 그런 나쁜 글을 후기를 쓰고 저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명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입지가 이 정도로 넓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올린 영상이 어디서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댓글도 없고 무풀이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악플이에요. 악플. 우리가 좋건 싫건 누군가는 우리가 눈에 띄었을 때 악플을 달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다면 힘든 거지만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성장했다면 악플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구매 대행할 때 지켜야 할 필요한 거, 특히 고객들과의 피드백, 소통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 물건이 좀 늦게 가거나 할 때 고객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상점을 찾으셔야 돼요. 한번 좋은 상점을 찾으면 이게 계속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점 주인과 채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 흥정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샀는데 이거 가격 DC 해줄래? 그러면 오케이. 한 벌 이상, 두 벌, 세 벌 사면 그 다음부터는 애누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단골을 만드시면 혜택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초기 자본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카드로 구매하기 때문에 기초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재고를 사놔야 되고, 이 재고를 주문 들어올 때마다 택배 싸서 보내는 형식이라면 이 초기 자본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처음에 물건을 재고가 없이 시작하잖아요. 사진만 갖다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타오바오에서 카드로 물건을 산 다음에,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서 배송비는 우리가 먼저 줘야 돼요. 6,000원 정도. 그리고 이 물건이 고객한테 전달이 되면 고객이 구매 확정을 누르잖아요. 그 다음날 네이버에서 바로 돈을 싸주기 때문에 우리 카드값보다 고객이 우리한테 물품비를 더 먼저 지급해 주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거의 필요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처음에 2018년도에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을 때 그냥 심심해서 직장에서 그냥 만들었거든요. 초기 자본, 별로 사업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고요. 주문이 들어올지도 몰랐었고, 그냥 블로그 가입하고 오픈하듯이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은 필요하지 않고요. 거의 필요하다면 6,000원? 그 배송비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구매대행과 중국 구매대행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한국은 구매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중국은 이제 해외이기 때문에 한국 구매대행은 아마 위탁 판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탁 판매는 마진율이 너무 작아서 저는 추천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탁 판매는 나 말고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 싸움을 하고 키워드 검색을 하고 키워드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 대행은 제품만 정말 자신 있으면 키워드 별로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매 대행 하는 행위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 시작하는 거 수익 창출을 좀 남들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빨리 뭔가 성장하고 싶을 때에는 위탁보다는 구매 대행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개인마다 시야가 다 달라요. 내가 이거를 팔고 싶다. 마우스를 팔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끌리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다 아이템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포화 상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이템이 자고 나면은 수십억 개의 아이템이 탄생하는 곳이 타오바오인데 거기서 물건을 겹치기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내가 진짜 뭔가 날 잡아서 어떤 플랫폼을 똑같이 따라하기 이전에는 아이템이 겹치기가 저는 되게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안 하시고, 뭐 두 군데에서 하나 고르자면 당연히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이죠. 위탁 판매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할 때 기억에 남는 상품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항상 아이템을 볼 때 두세 가지 기능적인 면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요. 뭐 일반적으로 뭐 후드티가 있다. 후드티는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후드티 안에 폴라가 이렇게 레이어드 되었던 아이템이 있었어요. 우리가 폴라티를 겨울에 입기에는 목이 굉장히 추운데 이 옷은 후드티 안에 그 모자 달린 후드티 안에 그 폴라티가 레이어드 되어 있었고, 소매에도 폴라티를 입은 것처럼 레이어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좀 뭔가 아이디어가 접목된 의류나 아이디어가 접목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어떠한 제가 또 의류는 이런 식의 좀 아이디어 상품들을 좀 많이 저는 찾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가 있었어요. 마우스. 우리는 이런 마우스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반지로 착용하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신박하다고 봐요. 차후에 이거 전자인증을 받아야 되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기왕이면은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마우스가 어떻게 쥐새끼 모양이 아니고 어떻게 반지 모양일 수 있지?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이런 아이템을 저는 좀 발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리고 아이디어 제품 특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상품 보는 안목이 없는데 안목도 중요하겠죠. 네, 안목도 중요한데 판매하는 아이템들, 저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판매하는 아이템들이 보면은 뭐 대단히 특별한 그런 아이템은 없어요. 그냥 누구나가 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특별하게 뾰족한 시야로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거, 내 강아지한테 필요한 거, 내 고양이한테 필요한 거, 지금 여름에 더위 타는 털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얘네한테 필요한 게 뭘까? 약간 여름에서 벗어난 따뜻한 침대 같은 거, 방석 침대 혹은 뭐 떡실신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들이 여기만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거. 그런 것들을 접근하시면 좋아요. 일단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잖아요. 계절 상품을 공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렇게 뭐 안목에다가 기준점을 두시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필요한 거. 저희가 지금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 인견 이불을 덮었어요. 근데 지금 가을이 오죠. 가을에 덮을 이불 약간 두꺼운 사이즈, 겨울 거랑 이런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아이템을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중에서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몇 개는 네이버에 상위에 노출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키워드를 잘해서 이거는 걸린 거에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상품 등록을 해도 몇 개 정도는 메인에 걸리거든요. 네이버 1페이지에. 그러면 그 제품이 효자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이제 상품 등록을 이제 한다고 꾸준히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고 생각해야지 특별한 것만 올려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목을 못 찾았을 때는 저는 처음에 타오바오가 너무 신기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생일날이나 뭐 너 뭐 받고 싶어?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필요한 거는 제가 사면 되는데 저는 타오바오에 더 많은 카테고리를 경험하고 싶어서
보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 너 취미가 뭐야? 너 뭐 갖고 싶어? 너 그렇게 빅사이즈인데 옷 어디서 사? 한 다음에 제가 다 사서 선물을 주고 후기를 그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약간 체구가 큰 친구가 이거 국내 거보다 싸고 질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그런 아이템 위주로 저와 반대되는 제품들도 되게 많이 상품 등록을 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못 찾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 필요한 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선물 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선물 주는 용도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자녀가 있다면 뭐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고, 이제부터는 선물 살 일이 있으시면 쿠팡보다는 이제 타오바오에서 물건 찾을 때도 이제 우리는 파파고에서 다 번역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파파고로 검색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재밌는 제품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제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항상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남겨주시고, 지금 거의 이제 2부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했고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이거를 배워서 후회하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은 그 수강생을 또 마주하기가 요새는 굉장히 힘든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카데미로 군대 갔었던 그 저희 제자님께서 첫 휴가를 이제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군인들도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서 편지 같은 걸 아예 쓰지 않고 카톡으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직도 스마트 스토어를 접지 않고 군대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배송을 배송팀에서 따로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몸이 해외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어디에 있어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핸드폰이나 노트북만 있다면 우리는 물건 판매하는 행위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군대 간 군인까지 스마트 스토어를 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군인도 하는데 우리도 좀 한 단계 부담을 좀 낮추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요즘에 집에서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배우지 않으면 마땅히 친구도 못 만나고 TV도 재미없고, 그나마 유튜브가 TV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돈 벌지 보는 사람이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하는 사람, 오너인 사람들이 돈을 벌지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똑같이 집에서 시간을 이제 소비를 할 건데, 기왕이면 기왕이면은 이거를 주최하는 사람, 유튜브도 우리가 채널을 만들어서 주최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오늘 당장 회원 가입을 해서 그게 뭐라도 하나씩 올려보시면서 재미를 붙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오늘 수업 1, 2부로 나뉘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알려드린 부분도 있고, 일단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유도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라도 이 채널을 뒤늦게라도 보시는 분들은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려 올 테니까, 이 시간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메일 주소나 뭐 그런 거 고민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꼭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